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마무리했던 입술 스커팅을 리토폴로지도 하고 텍스처 페인팅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는 튜토리얼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 스커팅이 여기 있는데요.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인중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중간으로 이렇게 친다면 이 부분이 좀 많이 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V 눌러서 드로우 브러쉬로 살짝 이 부분을 살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뷰 한 번 더 살을 채워 넣어서 스무스 브러쉬로 약간 정리를 해주고 정면뷰로 보겠습니다. 그랩 브러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산이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많이 너무 살려둔 것 같아서 스무스로 살짝 요철을 없애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주름도 너무 깊게 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무스로 살짝만 터치해서 없애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밑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탭 동시에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마우스 살짝 이동해주고 손가락을 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리토폴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리토폴로지라는 거는 토폴로지를 리토폴로지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스culpting을 하면서 리메쉬로 엄청나게 많은 메쉬를 쪼갰었어요. 그쵸? 이렇게 디테일을 업 시키려면은 무수히 많은 폴리곤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한번 와이어 프레임을 켜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UV 스피어를 불러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불러온 UV 스피어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제 한눈에도 이게 면이 몇 개 정도는 있겠다, 어느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폴리곤 수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culpting을 하면서 리메쉬를 쪼개고 디테일을 주게 되니 확대를 해야만 이런 면들이 보일 정도로 정말 무수히 많은 면들로 이렇게 스culpting을 했는데요. 이 상태로 우리가 예쁘게 색칠을 한다거나 나중에 후에 리깅 작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러한 토폴로지로는 컴퓨터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를 다시 리토폴로지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저는 이거는 지워주고 와이어 프레임도 해제해 주겠습니다. Shift A 메쉬 플랜을 하나 생성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불러와줬죠? R, X 90을 차례대로 눌러서 이 플랜이 X축으로 90도로 쓰도록 회전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고 Y키를 눌러서 마이너스 Y축으로 빼줄게요. 그러면은 이 입술 이 앞쪽에 플랜이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정면뷰로 봐주고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X축으로 살짝 옮겨줄게요. Z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X축이죠. 그리고 모디파이어 탭에 들어가서 Add 모디파이어를 누르고 서치를 눌러서 미러를 검색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미러가 될 오브젝트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우리가 만든 이 입술 스피어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술이 있는 중앙에 주황색 점이 보이죠?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미러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로 움직여 볼게요. 미러가 된 상태예요. 이 미러된 상태에서 리터폴로지를 해줄 겁니다. G키 눌러서 Y키 누르고 입술 앞쪽으로 확 당겨주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입술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됐죠. 다시 정면 뷰. 탭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A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한 다음 M키 눌러서 S센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점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죠. 점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으로 만들어주고 클리핑 눌러서 중앙을 접합시켜 줄 거예요. 만나게 해주고 다시 눌러보면은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클리핑으로 중앙을 접합하게 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점을 영어 2키를 눌러서 연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지금 클리핑이 활성화되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G키 눌러서 움직이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을 하나, 여기 마지막 점을 선택을 하고 2키로 연장을 해줄게요. 2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7개로 만들어 줄게요. 얘가 지금 처음에 점이겠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벗어났죠? 클리핑 눌러서 접합시켜 줄게요. 다시 체크 해제. 그러면 총 이 점들이 몇 개가 되었을까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A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4.3 이 버전 왼쪽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을 눌러서 Scene Statistics를 한번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플랜에 우리가 플랜을 생성을 했었죠. 이 플랜을 생성한 상태에서 버텍스와 엣지, 페이스 수를 여기에 숫자로 나타내게 해줘요. 총 버텍스가 13개가 지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1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총 13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블렌더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은 미러가 된 상태이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메쉬는 오른쪽인 것 뿐이겠죠.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위에 이 스냅에 드롭다운을 눌러서 페이스를 선택해 주고 자석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점 눌러서 하나하나 다시 선택해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공중에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이 점들인데 눌러서 페이스에 자석처럼 해주면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죠. 진행 계속 해볼게요. 위에 있는 이 점들이랑 좀 위치가 가깝게 위치하는 게 좋으니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 눌러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인프론트를 체크해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입꼬리에 있는 점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E 키 눌러서 위로 마우스를 올려보고 S키로 스케일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에서 클리핑을 체크해주면 이 부분이 접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밑에 버텍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텍스 선택한 다음 E키 눌러서 밑으로 마우스를 이동해주고 S키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이 점과 이 버텍스를 두 개 선택을 하고 M키 누르고 S엔터 해줄게요. 토폴로지가 여기에 이 스피어를 다 감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점들을 눌러서 하나하나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페이스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노란색 선이 보이도록 해볼게요. 클릭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두 줄이 생겼는데 거기서 클릭하고 그 상태로 ESC 키를 눌러서 루프 컷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올게요.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 플랜이 이 스피어에 딱 달라붙기를 원하고 있어요. 슈링크랩이라는 모디파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시 add modifier, search, 슈링크랩을 치면 되지만 보통 블렌더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의 첫 자리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만 쳐도 그 이름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슈링크랩 선택해주고 타겟을 이 스피어로 해줘야겠죠. 이 스피어를 슈링크랩 하고 싶으니까요. 스피어 선택해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술 모양에 딱 맞게 지금 면들이 예쁘게 붙어져 있는데요. 슈링크랩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꺼볼게요. 예, 끄니까 슈링크랩 모디파이어가 활성화가 됐을 때 이렇게 되지만 활성화를 하지 않을 때는 실제 메쉬는 이렇게 생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콘입니다. 다시 켜고 이 상태에서 Shift D 눌러서 슈링크랩을 하나 더 복사했어요. 위에 있는 슈링크랩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 A로 어플라이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모니터 아이콘을 끄면 아까는 모니터 아이콘을 끄면 실제 메쉬가 이렇게 착 달라붙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슈링크랩을 어플라이 하니까 지금 실제 메쉬로 이렇게 어플라이 돼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모니터를 켜고 미러가 살짝 이렇게 어긋나 있죠? 탭 눌러서 에딧 모드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중앙을 접합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쁘게 다시 넣어볼게요. 이 입꼬리 부분이 버텍스가 좀 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맞게 만들어줄게요. Alt 클릭으로
이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주고 ES를 눌러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위를 돌려서 시점을 변경하면은 이 노란색 버텍스들이 공중에 붕 떠 있죠? 이거는 지금 시링크 랩 때문에 억지로 스피어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버텍스는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다. 이러한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 슈링크 랩을 복사하고 어플라이 해주면 스피어에 딱 슈링크 랩 돼가지고 보여지게 되겠죠. 다시 컨트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슈링크 랩 Shift D 위에 있는 슈링크 랩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 A로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실제 메쉬도 여기에 착 달라붙어서 포상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쁘게 다시 만들어 줄게요. 다시 Alt 클릭 ES 눌러서 오른쪽 뷰에서 Y축으로 쭉 이렇게 이 Z축 선상으로 오게끔 플러스 Y축으로 옮겨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S, Y, 0을 눌러서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E 누르고 Y 눌러서 Y축으로 빼주겠습니다. S로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고 뒤쪽에 위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물결표 눌러서 백뷰로 보면 이쪽으로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죠? G, X 눌러서 마이너스 X축으로 움직여 줄게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넓어져 있는 이 부분에 컨트롤 R 눌러서 마우스 힐 올려서 두 개로 루프 컷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ESC 키 눌러서 마무리 뒤에도 컨트롤 R 눌러서 한 번 더 이렇게 루프 컷을 해줄게요. 그 상태에서 ESC 키 그리고 컨트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나온 다음 슈링크 랩 복사해서 컨트롤 A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탭 눌러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 면이 부족해서 턱 쪽으로는 포상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컨트롤 R 한 번 더 눌러가지고 ESC 키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넓어 보이는데 뒷부분은 뭐 넓어도 상관은 없지만 앞부분은 우리가 보여지는 면이니까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클릭해주고 ESC 키로 마무리.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좀 좁아졌는데 이쪽은 넓죠. 그러면은 Alt 클릭으로 넓어진 면 엣지를 선택하고 지금 스냅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 스피어 바깥 부분인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위에 올리고 G 두 번 눌러서 마우스 살짝 움직여주면 이 엣지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쪽으로 살짝 옮겨주고 이 부분도 Alt 클릭해서 G 눌러서 이렇게 면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컨트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겠습니다. 네모네모한 이 면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오른클릭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 해줄게요. 그런 다음 하나 더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줄게요. 좀 아직 너무 울퉁불퉁해 보이니까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추가해준 다음 레벨 뷰포트를 2로 옮겨주면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सब디비전 이 모디파이어를 오른쪽 점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슈링크랩 위로 올리겠습니다. 미러 접합된 부분이 여러가지 아까 슈링크랩으로 복사하고 어플라이하고 सब디비전도 들어오고 해서 다시 접합이 되지 않았는데 탭 눌러서 세로 쪽에 있는 엣지를 Alt 클릭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도 Alt Shift 클릭으로 복수 선택해주고 GX로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접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쪽으로 마우스를 옮겨주고 안 되는 부분은 선택해서 Shift 클릭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좀 예쁘게 동그라미가 되도록 옮겨줄게요. 그런 다음 Alt 클릭으로 이 엣지를 선택해주고 이 상태에서 ES로 중앙을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엑스레이 모드 켜볼게요. Alt Z로 엑스레이 모드를 켰습니다. 물결표 눌러서 백뷰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스냅을 끄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냅 끄고 GX 그런 다음 얘네가 다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M키 누르고 S엔터 그리고 백뷰 지금 미러가 접합되지 않았죠? GX 눌러서 미러 접합되게 해준 다음 Alt Z로 엑스레이 모드를 해제해 줄게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슈링크랩의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백뷰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3번 눌러서 이 중앙에 접합되는 부분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Shift로 중복 선택한 후에 F키 눌러서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합쳐줄게요. 이렇게 Shift 눌러서 중복 선택해주고 F 눌러서 합쳐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은 이렇게 접합이 됐고요. 앞부분을 한번 해줄게요. 1번 눌러서 버텍스 모드 그리고 이 입술 안쪽을 Alt 클릭으로 선택해주고 라이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이 안쪽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엑스레이 모드를 켜야겠죠? Alt Z로 엑스레이 모드 켜주고 이 Y를 눌러서 쭉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슈링크랩으로 이 스피어를 기준으로 슈링크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스피어는 이 스피어만 좀 따로 볼게요.
스피어를 선택하고 슬러시를 눌러서 보면은 이 입 내부를 우리가 스커팅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플랜인 아이는 막혀져 있는 스피어에 계속 딱 달라붙게끔 슈링크랩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슈링크랩이 되지 않는 상태의 버텍스들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다시 에딧 모드에서 Alt Z로 이 아이들을 Alt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고 버텍스 그룹을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하나 생성해 준 다음 어사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2키 눌러서 연장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그룹에, 버텍스 그룹에 어사인이 된 건데요. 얘를 헷갈리니까 이름을 쉬링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디파이어 가서 슈링크랩의 버텍스 그룹, 우리가 아까 지정해준 노 슈링크를 선택해주면 이 슈링크만 지금 이 노 슈링크 그룹만 슈링크 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슈링크 되지 않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버트 버튼을 눌러서 반대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버텍스들이 스피어에 딱 달라붙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유분만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ES10키로 다시 냅두고 미러 모드의 이 모니터를 삭제해서 실제 메쉬만 한번 볼게요. 실제 메쉬가 오른쪽에 만들었을 때 왼쪽에 있는 메쉬는 미러 모드 때문에 만들어진 가상의 메쉬였죠. 근데 모니터를 해제를 해도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스피어가 눈 모양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눈 모양을 끄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링크랩에 이 온케이지도 끄고 볼게요. 원래 사람 입을 보면 입 안에 혀도 있고 이도 있고 잇몸도 있고 목젖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가 많은데 지금 여기 그렇게 내부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끝에서 앞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해 줄 거예요. 이걸 클릭하고 이 앞에 있는 버텍스를 컨트롤 클릭하면은 여기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선택이 되죠. GZ로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이 선택하고 이 앞에 있는 아이를 컨트롤 클릭해서 GZ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를 이렇게 Alt 클릭으로 선택해서 S, Y, 0을 차례로 눌러서 Y축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좀 예쁘게 안 돼 있으니까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 컨트롤 클릭, S, Z, 0을 차례로 눌러주고 엔터.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 클릭 선택해서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해서 SZ0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뷰에서 R 눌러서 회전하면은 좀 더 예쁘게 내부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다시 이 아이들도 해볼게요. 백뷰에서 R 눌러서 회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lt 클릭으로 SZ 이렇게 좀 더 공간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R로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루프 컷 해주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움직여 줄게요. 이 중앙에도 너무 크게 면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R로 이렇게 루프 컷을 해주고 ESC 키. 이 아이들도 SZ0을 눌러서 좀
Z축으로 좀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올게요. 그리고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도 꺼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뭐 이렇게 우글구글하고, 그게 지금 노 시링크, 이게 왜 그러냐면 노 시링크라는 버텍스 그룹에 버텍스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탭 눌러서 우리가 방금 추가해준 이 엣지와 여기 이 엣지 Alt 클릭으로 선택해서 어사인 해줄게요. 그리고 이 엣지를 선택해서 레프트 뷰에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ES 누르고 G키로 이동, R키로 회전, 그리고 다시 E키로 연장 해주고 S키로 스케일 조정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러 모디파이를 눈 모양을 끄니까 클리핑도 지금 접합되지 않는 기능으로 되고 있어요. 한번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총 13개의 버텍스인데 이 끝에 버텍스를 컨트롤 드래그로 선택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12개의 버텍스가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눌러서 브릿지 엣지 루프를 선택 해준 다음, 면이 지금 여기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컨트롤 R로 이쪽을 루프 컷 해주고 ESC 키, Alt 클릭으로 버텍스 4개를 선택해주고 F로 마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 모드의 모니터를 켜줄게요.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 보고 이 중앙에 접합된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lt 클릭 선택하고 GX 눌러서 지금 접합되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키워볼게요. SZ축을 눌러서 위아래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엑스레이 모드도 해제해줄게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한번 에딧 모드에서 수정을 해볼게요. 탭 눌러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인프론트를 체크 해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스피어가 눈이 꺼져 있는데 눈 모양을 켜고 스냅을 활성화한 다음 이렇게 움직여서 수정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끄고 우리가 만든 리토폴로지한 이 메쉬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뒤에가 투과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오른쪽 드랍다운을 열어서 엑스레이 모드를 1값으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뒤에가 투과는 보이지만 아까보다는 좀 덜 투과해 보이니까 보기 편해졌어요.
여기 입술 산이 있는 이 부분에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R로 엣지를 해주고 ESC로 마무리. 이 엣지를 선택하고 GG로 이쪽으로 좀 더 가깝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디테일 보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는 어플라이 해주고 सब디비전은 X를 눌러서 모디파이를 삭제해 줄게요. 그럼 시링크랩 모디만 살아있는 이 상태인데요. 모디파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멀티 레졸루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멀티 레졸루션을 추가해 주고 위쪽으로 옮겨 줄게요. सब디바이드를 한 4번 정도 분할을 해서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슈링크랩을 어플라이 해주고 멀티 레졸루션의 쉐입에 어플라이 베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이 어플라이 베이스가 디테일을 보존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어플라이 베이스는 지금 현재 이 뷰포트에서 보이고 있는 이 디테일을 어느 정도 형태를 이 메쉬에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베이스를 누르고 X를 눌러서 없애줄게요. 그러면 이 메쉬는 아무것도 없는, OD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메쉬가 됩니다. 여기서 सब디비전을 추가해주고 레벨 뷰포트를 2로 올려줄게요. 그 상태에서 미러 모드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에딧 모드에서 중앙에 접합되는 엣지를 선택하고 H를 눌러서 이 부분만 하이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을 지워줄 건데 L키 눌러서 X키 누르고 버텍스로 왼쪽 부분을 삭제했어요. 아까 숨겨줬던 이 중앙 접합된 세로 엣지를 언하이드 해볼게요. Alt H로 다시 꺼내주고 오브젝트 모드 미러 모디파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리진에 따라 미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인데 미러 모디를 삭제하고 오리진을 여기 딱 중앙으로 옮겨줄게요. 이 3D 커서가 중앙에 있는데 오리진을 3D 커서 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오브젝트, 셋 오리진, 오리진 투 3D 커서 이렇게 하면 오리진이 3D 커서에 딱 오게 됩니다. 미러 모디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클리핑도 체크해서 기능을 켜줄게요. 그리고 에딧 모드 이 상태에서 GX로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지금 접합이 안 돼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접합시켜주면 되겠죠? 뒷모습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활용해서 어플라이 베이스로 디테일을 이 메쉬에 보존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쉐이프 키로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버텍스 여기 이 삼각형을 누르고 쉐이프 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베이시스가 활성화되고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키가 생깁니다. 밸류 값을 1로 지정해주고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탭 눌러서 에딧 모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밑으로 내려주고 이 부분을 이 입술산을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스냅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내려주고 또 올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엑스레이 모드를 꺼볼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에딧 모드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을 선택하고 N키 눌러서 아이템의 민크리즈 값을 좀 올려줄게요. 한 0.5 정도.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날카롭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쪽도 값을 살짝 줄여서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해볼게요. 에딧 모드 값을 넣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여기는 0.5의 반인 0.25로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 그 상태에서 여기를 좀 올려주고 여기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현재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위 입술과 아랫 입술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 아래 입술이 윗 입술보다 조금 더 통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Alt Z 엑스레이 모드에서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 입술 이 부분도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부분도 밑으로 내리고 그런 다음 이 아래 입술 이 세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Alt S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부풀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여기는 보완이 되었고 여기는 부풀어졌죠. 한번 이 키 값을 0으로 내리면서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수정했던 이 부분들이 이 쉐이프 키에 저장이 돼서 수정에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 입꼬리 쪽에 이 맞물리는 부분을 좀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움폭하게 들어간 부분을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입꼬리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X축으로 넣어주고 Y축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이 세 점을 선택하고 Alt S 눌러서 부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서 에디팅하면 편하겠죠? 이 정도. 그리고 안쪽에 3개의 점도 선택해서 Alt S로 부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좀 안으로 넣어줄게요. G 누르고 S, Z 눌러서 살짝 안으로. 그러면은 Z축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X,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다시 G, X, Z. 살짝 뒤로. 아까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Shift 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1 언더바 스커팅으로 저장을 했죠. 키보드 오른쪽 넘버 패드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1에서 2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2 언더바 스커팅인데 이거는 리토폴로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Save As. 이 영상에서 리토폴로지 하고 텍스처 페인팅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리토폴로지가 좀 오래 걸려서 다음 영상에 텍스처 페인팅을 하는 튜토리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